안녕하세요. 참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미영입니다. 소화기내과 진료실에서는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실제로는 설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의사의 소견, 즉 의학적으로는 설사를 하루에 4번 이상 묽은 변을 보는 증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설사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사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에서 침과 함께 섞이면서 치아에 의해 부서지고 식도를 거치면서 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위에서는 음식물이 위산과 소화 효소와 섞이면서 잘게 부서진 형태로 소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장에서는 담즙과 소화 효소와 함께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이 걸쭉한 액체 형태로 영양소의 흡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이 대장을 지나는 동안에 수분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고형변의 형태를 갖추며 항문을 통해 배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소화 과정 중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장 기능에 장애를 유발해서 흡수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음식물이 대장을 너무 빨리 통과하면서 수분이 충분히 빠져나갈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성 장염에서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분비되는 독소에 의해서 장내로 수분이 분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물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되는 알고리즘을 참고하셔서 증상에 맞는 원인을 감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설사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는 아데노바이러스, 또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를 꼽을 수 있고요. 세균성 장염의 원인으로는 살모넬라나 콜레라, 또 대장균 등이 가장 흔하죠. 대부분은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환경에서 전파가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주로 급성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급성이라 하면 증상 발현이 48에서 72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 정도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시면서 손상된 장 점막의 회복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급성 설사의 경우에는 설사 횟수가 많아지면서 탈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는 구토나 고열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하고요.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수액 치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염성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익히고 물은 끓여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변 후에는 꼭 변기 뚜껑을 닫은 상태로 물을 내리셔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무른 면을 자주 보거나 변비 증상이 발생한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요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배변 후에 복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변 증상의 패턴으로는 설사 또는 변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는 설사와 변비가 혼합된 배변 장애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기능성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는 기능적인 장애를 개선시키는 약물 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처럼 증상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식습관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 드신 다음 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알코올이 장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음식물에 포함된 수분과 영양소가 장에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거나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면서 설사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음주를 삼가는 것이겠죠. 술을 꼭 드셔야 하는 경우라면 고농도의 알코올 섭취를 줄이시고 안주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안주를 드실 때 기름지고 자극적인 것은 오히려 설사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사제는 일반적으로 장 근육의 신경에 직접 작용을 해서 운동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약제입니다. 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서 설사의 횟수나 양을 줄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감염성 설사의 경우에는 지사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독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설사와 함께 발열이나 혈변, 또 심한 복통이 동반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제를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히지 않은 야채나 과일,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또는 차가운 음료를 삼가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익혀진 형태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지사제 복용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자기 설사를 할 때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손상된 장 점막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에는 익혀진 부드러운 형태의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음식이 설사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 자체가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또 기간,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설사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